야,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야, 이분은 정말로 뭐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관찰하고 계십니까? 보고 있다도 아니야. 관찰하고 계십니까, 이거? 예. 아니 이건 변호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하상 변호사. 이하상 이진상 자, 같다. 그러면- 이진상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변호사가 이게 변호사가 보기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해. 일단 첫 번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다부터 갑니다. 예. 저는 김용현은 이분 덕분에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가능성이 사라졌다.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라고 판사님한테만 말해도 네. 판사님 인상 팍 그치, 쓰고 그치. 의뢰인이 제 손 밑에서 허벅지를 꽉 잡습니다. 적당히. 근데 이렇게 했다? 이거는 아니. 사실은 의뢰인은 뒷전인 거예요. 이분은 변호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치적 행위를 하러 온 거로 보이고. 장사하러 왔나 봐. 사실 저는 이게 정말 드래곤 같은 일인 게 꿈에서나 꾼 법한 재판장님한테 저런다고? 그러니까 아. 유튜브 나와가지고 법원에 계신 재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욕설을 한다? 제가 와. 변호사가 그것도? 유튜브에 나와서 꼬박꼬박 지기현 재판장님이라고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댓글에 욕을 먹어도. 왜냐면 네. 저는 법조인이고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언제 그 방에 사건이 갈지 몰라. 갔는데 네, 만나면 예.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지. 지기현 예. 해봐요. 지기현 재판장님. 안 되네, 안 되네. 법관. 이게 제일 뉴트럴하게 법관이라고 말하는 게 네. 뉴트럴 건데, 와, 그리고 저희 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 바로 뒤에 법원 마크가 있습니다. 재판장님들 위에. 네. 거기에 꾸벅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그래요, 맞아요. 들어가는 그 문 열면서 꾸벅 인사하고 음. 앉기 전에 허락받고 앉습니다. 어. 네, 이게 사실은 재판장님 개인을 리스펙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법부를 리스펙트를 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저희 밥벌이 자체가 그 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이 없으면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네. 그런 거를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있는 건데 이분은 사실 저희 밥그릇을 깨기 위해 온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익단체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익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밥그릇 깨는 사람한테는 좀 단호하게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만큼은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아니, 근데 그래요? 나는 이분이-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이분의- 사람은 그냥 네. 변호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 이분의 이제 레코드를 제가 하나하나 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하상 변호사란 분은 원래 이름은 이명규였습니다. 그 중간에 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종교적으로 순교하신 분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검사나 판사로 이제 임관하기 위해서는 그 사법연수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23기 졸업생으로 네.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런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이분이 더 놀라운 점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분이 근무했던 진짜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와. 수원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도 근무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법무팀의 임원으로도 근무하셨다는 사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상.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사라는 쉽게 얘기해서 레코드도 있고 와. 대기업의 임원도 한 사람인데 지금 한껏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두려운 점은 뭐냐면은 네. 이분이 검사일 때 기소되신 분 중에 억울한 사람 혹시 없었는지 대기업 임원을 하면서 혹시나 피해보신 직원은 없었는지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 게 이분이 지금 의뢰 마인드에서 이 정도의 태도를 보일 정도면 갑일 때는 얼마나 갑질을 했을까 이런 의혹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 변호사 입장에서 얻는 게 뭐예요? 김용현은 거의 무기징역인데 그럼 무기징역으로 날아가면 이 사람이 정치할 것도 아니고 정치하실 정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이요. 공천 달라고 지금 이러는 이미 거예요? 이분 같은 공천도 경우에는 원래 이거 예. 자유통일당 전신인 국민혁명당 시절부터 선거에도 출마를 하려고 아 그럼 지금 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변호인단에 계신 분들이랑 목적은 비슷해요. 그럼 이 어, 김용현 맞아요, 맞아요. 밟으면서 자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동네 형이 있잖아요. 누구요? 정강훈 목사. 아 도와주는구나. 정강훈 목사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법률 대리인도 하고 사랑제일교회. 광훈이 형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어느 순간 병이 깊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 병이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에 심취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가 자아를 발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삥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행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이번 일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그렇죠. 뭔가 고차원적인 차원의 세상은 자기는 그런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지금 이 사건도 자기 머릿속에는 그렇게
로직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뭐가 중요하겠어. 김용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대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이 그걸 대의라는 게 위해서 어떤 하는 거냐면은 거지. 어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극우적인 그런 관점과 네. 만난 건데 이분이 사실은 법조인 대관 같은데 적어놓은 사회활동 중에 제가 하나를 유심히 봤는데 창조과학회 감사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진화론 부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젊은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창조설. 창조설을 지지하는 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다인의 진화론과는 결이 다른 시계. 물론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소신과 신념을 100% 가졌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적어놓은 사회활동 이력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종교적인 신념과 결합을 하면서 뭔가 자기는 지킨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 판사를 향해서도 그렇게 뭔가 욕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만 순교하실 거면 또 하셔도 되는 거지만 그건 자 본인이 선택이니까. 근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또 변호인으로 재판을 참석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재판 받고 난 다음에 그 판사에 대해서 뭐 이놈의 XX 막 욕을 해버리면 어떻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게 지켜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분이 그냥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사회에서 볼 때는 사법연수원 23기 그렇지. 검사 출신, 심지어 중앙지검을 찍고 나온 검사 그렇죠. 출신, 네.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사회적 명망가로서 되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실 고액의 수임료를 전관으로서 받으면서 활동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태드리면은 요거는 지금 뭐 누구도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소송 당사자가 제가 아는 지인이 변호사를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난 이분하고 소송을 해봤다. 아 그래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하상 씨가? 제가 이제 그 긴 말 안 되고 사실은 익명화 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하상 변호사가 대리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그게 사립대가 아니고 국립대 사건을 대리하신 분입니다. 그게 특정 교수가 학교에서 쫓겨난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당연히 쫓겨난 교수, 피고는 학교인데 그 국립대를 대리해서 행정소송 복판에 나오신 분이 이분인데 그래서 제가 친구가 아니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분이 실제로 변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던데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그랬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 얘기가 그때는 평범하던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와, 무섭다. 더 사실은 무서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명한 원로로 활동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런 23기에다가 나이도 검사 많지. 출신 그리고 임원 그리고 뭐 교회 같은 데서 또 장로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모든 스펙은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와. 근데 이 사람들의 민낯이 이렇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학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립대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린 그 국립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판단을 잘하시길 바라는 게 이분이 심지어 그 제가 아는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교수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잖아요. 징계위에도 그 변호사가 들어있었다는 게 제 친구의 주장이고 지인의 주장이고 그런데 또 학교 측을 소송 대리할 때도 그분이 나왔다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보인다는 게 변호사의 관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된다면 네. 왜냐면은 나랑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마도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그 국립대의 총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지인의 설명이니까 여하간 제가 개인적인 사건 수임 관계까지 말씀은 널리 드리진 않을 테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구선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평범한 사람으로 얼굴로.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니 이런 경우에 지금 전면에 나섰을 때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제 변협이나 이런 데 뭐 나가서 활동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되게 좀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법조 선배님들이 요즘에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연수원 몇 기에 검사 판사 출신 아니면 원로 법조인에서 막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면서 이것저것 막 해오신 일들 보면 엄청난데 갑자기 민낯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되게 또 중립적인 척하면서 준엄한 막 그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막 항소폭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마치 나는 되게 그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정치적 인연 같은 건 없지만 내가 원로 법조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준엄한 가르침을 내리고 기자들은 서초동에 따르면으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분들의 민낯이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보고 네. 가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하상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를 넘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 국민들 보기도 이미 불편하고 넘었잖아요. 본인만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분리수거도 되고 그 변협이 조금 이런 경우에서는 나서서 그러니까 공익단체로서의 법이 그 변협이 이런 거에 나선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정파성을 띠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익단체로 봐서도 이거는 우리의 밥그릇을 깨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좀 징계를 좀 나섰으면 네. 좋겠다는 근데 생각을 합니다. 변협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이익단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단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것처럼 누구 추천권 갖고 있다 그러면 변협이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 징계도 할 수 있잖아요. 할 말이 정말 이거 많은데.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혀 지금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아 이거는 정말 제가 할 말이 정말 네, 많은데. 나중에 그럼 특집으로 한번 더 하시기로 하고. 아 이거는 네. 제가 거의 래퍼에 빙의해갖고 한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 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분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 왜 지금 변협이 이러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두머리들이 좀 네. 문제가 있나 보네요. 아무튼 다음에 특집으로 다루기로 네. 하고요.